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CPI 지수 발표를 앞두고 하락으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이 반도체 업황과 관련된 부정적인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반도체 주를 중심으로 좀 하락이 이끌어진 모습이었습니다. 반도체 하면 국내 증시에도 영향이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오늘 국내 증시 매매 시그널 잡는 것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요. 저희와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서 장중 대응 전략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는 코스피 2,500선 위에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하락세를 피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각 현재 움직이고 있는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와 코스닥 역시 예상대로 오늘은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494포인트 선에서 코스피 지금 현재 지수가 형성이 된 모습이고요. 코스닥은 0.20% 정도 하락하면서 831포인트 선 약보합권에서 출발 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장 속에서 매매 시그널 잡아주실 전문가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든든하게 저희와 함께 매매 시그널 잡아주실 전문가님입니다. 오늘 김덕호 대표님, 그리고 이성웅 차장님, 임상현 파트너, 윤여민 FP, 마지막으로 김성남 업사부님 모시고 저희 함께 매매 시그널 잡아보도록 할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장전 매매 시그널 잡아주실 첫 번째 전문가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플래처의 김덕호 대표님 연결해 봅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미국 증시 하락으로 마감이 됐다는 말씀 전달해 드리면서 시작을 했는데요. 장전 매매 시그널 정리해 주시죠. 네, 먼저 간밤에 미국 증시는 하락으로 마감이 진행됐습니다. 앞서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재 이제 나스닥을 중심으로 기술주들 중심에서의 매물들이 출회가 되면서 증시에서는 CPI 발표를 앞두고 긴장감이 감도는 모습을 좀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어제 이제 엔비디아와 관련된 부분들에서 현재 이제 게임 산업 소요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감퇴가 많이 되고 여기에 따라서 반도체 소요와 각종 관련돼 있는 게임 산업 소요에 연관돼 있는 기업들의 실적이 둔화될 것이다라는 부분을 어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한 영향들이 오늘은 또 이제 마이크론에 대한 실적 전망을 또 하향시키는 부분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칩 수요에 대한 부분들의 둔화가 또 부각되고 있다는 점들이 강조가 된 바 있습니다. 앞서서도 이제 이런 반도체 관련된 수요 부분들이 굉장히 감소가 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결국은 이제 소비자들의 지갑이 닫히고 있다는 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이제 가상화폐 가격에 대한 추락 부분들이 현재 가상화폐 발굴과 관련된 사업들, 즉 이제 암호화폐 시장과 관련된 부분들에서 축소로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기존의 그래픽 카드라든가 이런 기기에 대한 구매량들이 굉장히 많이 축소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시점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현재 이제 중국으로부터의 반도체 싸움 포지션을 가져가기 위해서, 반도체 포지션을 가져오기 위해서 이번에 이제 2,80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지원법 관련된 부분에서 서명을 또 진행을 한 바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반도체 기업들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이러한 어떤 지원 정책들이 중국 때리기를 일종의 우회 정책으로서 모면을 할 수 있는 정도지만은 여전히 시장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회복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끝까지 타격이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1.1%가량 하락을 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는 4.5%가량 하락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오늘 S&P 500에서도 마찬가지로 가장 큰 상승을 보였던 섹터는 에너지, 유틸리티, 그리고 뒤에서 부동산 섹터가 뒤를 이었고요. 가장 하락이 컸던 섹터는 임의소비재, 그리고 IT, 통신 섹터가 이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시장이 빠지게 됐을 때 특히 이제 물가 관련, 그리고 소비자 관련된 부분들에서 이슈들이 나올 때마다 항상 많이 하락을 했던 섹터, 이 세 가지 섹터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내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술주, 그리고 성장주, 그리고 반도체 관련 업종들에 대한 의존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오늘 증시에서는 좀 하방 압력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밤에 이제 미국의 2분기 생산성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제 비농업 부문 노동 생산성 관련된 부분인데 이번에 4.6%로 이제 지금 감소를 한 상태고요. 이는 이제 74년 만에 이제 최저 수준으로 지금 도달을 한 상태입니다. 첨언을 좀 말씀드리면은 이 비농업 부문 노동 생산성 같은 경우에는 실제 임금 대비 이제 관련돼 있는 생산성, 즉 이제
이 고용 인건비에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영향이 높습니다. 어제 마찬가지로 고용률 관련된 부분, 즉 이제 실업률 관련된 부분과 그리고 임금 상승률과 같이 연계해서 현재 상태의 동태를 파악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 이처럼 이제 마찬가지로 생산성이 감소를 하고 있다는 부분들은 기업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같은 시간 대비했을 때 실질적인 매출과 수익이 굉장히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이제 현재 기업들 입장에서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물가 그리고 임금 상승에 관련된 부분들에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이 계속 이제 연장이 될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취업 시장에 대해서 동결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어제 이제 7월 중소기업 낙관 지수가 또 발표가 됐습니다. 89.9로 발표가 됐는데, 이 부분은 지난 2021년 6월,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2포인트로 이제 굉장히 높게 상승됐습니다. 이 이후로부터는 꾸준하게 지금 감소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물론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와 그리고 이제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실질적인 기업들의 운영들이 굉장히 어려운 것은 사실이었지만은, 현재 이제 단기적 반등을 보인 이후에 꾸준하게 계속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들을 봤을 때 기업의 부담들은 이미 1년 전부터 꾸준하게 누적이 되고 있던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때문에 이제 내일 발표될 CPI 지수가 여전히 피크아웃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고용시장에 찬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관련 업종들 종목 살펴보실 때 특히 기술주 그리고 임의소비재와 관련된 통신업종들 살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국내 이슈로는 이제 마찬가지로 7월 고용 지표가 또 발표됐습니다. 82만 명, 전년 대비해서 82만 6천 명이 지금 이제 추가적으로 고용이 된 상태고요. 증가폭은 지금 현재 2달째 지금 연속해서 둔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5월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93만 명, 이제 코로나가 터진 이후로, 코로나 발생한 이후로 이제 가장 먼저, 회복을 할 수 있었던 부분들에서 2021년도 이후에 또 한 번 1년을 거쳤을 때는 오히려 상승폭이 좀 더 넓어졌다는 강점이었는데, 현재 이제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고용 둔화에 대한 부분들의 우려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이번 고용에서 가장 큰 포지션을 차지했던 부분들은 이제 60세 이상 고령 취업자인데요. 앞서서 이제 82만 명 중에서 47만 명 가량이 지금 이제 62세 고령 취업자들이기 때문에 현재 이제 청년 취업 관련된 부분들에서 이슈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대부분 이제 아무래도 고령층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소비가 이제 굉장히 좀 소비력이 굉장히 좀 높은 취업 연령대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당장에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청년 실업과 관련된 부분들에서 연계가 좀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렇게 고임금자에 대한 부분들 혹은 이제 저임금자에 대한 부분들에서의 그 비용 부담을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이처럼 이제 고령 취업자에 대한 부분들의 고용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위기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밤에 이제 에너지 가격은 WTI 같은 경우 90달러에서 마감을, 그리고 이제 천연가스는 7.8달러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제 천연가스는 이제 3%가량 소폭의 상승을 좀 진행을 한 바 있고요. 오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기업들로는 이제 미국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디즈니, 쿠팡, 그리고 폭스, 더치브로스, 웬디스 컴퍼니, 아이언소스, 윅스와 같은 다양한 기업들이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노르웨이안 크루즈 같이 이제 여행 업종들이 이미 실적을 발표를 한 바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벤치마크를 좀 잡아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국내에서는 서울반도체, KT, W게임즈, 한온시스템, CS윈드 등 마찬가지로 이미 익히 알려진 기업들이 좀 많이 발표를 합니다. 다만 이제 워닝 머티리얼즈와 그리고 서울반도체, 이처럼 이제 반도체 업종에서 직접적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종과 그리고 이제 통신은 판매 업종, 그리고 이제 게임 업종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좀 나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실적 추이가 좀 상당히 많이 엇갈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종목 중심에서의 장세가 운영선들의 가격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공격적인 포지션을 취하시기보다는 종목 대응 중심으로 운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8월 10일 우리 시장 개장을 했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상황과 더불어서 이 반도체 업황과 관련된 이슈 이야기를 장전에 자세하게 전달을 해드렸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 앞서 예상 체결지수 확인했을 때는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었습니다. 장중의 매매 시그널 바로 좀 잡아보도록 할 텐데요. 개장 상황 짚어주실 전문가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울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홍 차장님 연결합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바로 좀 시장을 이야기를 해보자면 코스피와 코스닥은 각각 0.39%, 0.52% 약보합권에서 좀 출발을 하는 모습인데요. 예상대로 약세를 좀 보입니다. 시장과 관련된 매매 시그널 잡아주시죠. 네, 우선은 하락 출발하는 부분은 좀 예상이 됐던 상황이 있고요. 여러 가지 본다고 하더라도 이제 우리나라 쪽에서는 이 반도체 그런 캐파가 좀 시가총액보다도 크기 때문에 이 마이크론의 가이던스 하향 조정에 의한 이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는 약간 좀 다운되면서 시작을 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쪽의 불확실성도 좀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에 대한 부분이 이런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도 방향성은 오전에 약간의 좀 혼조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있고요. 우선 업종별로 한번 볼까요? 지금 현재 보면은 한 반반 정도인데 약간 하락하는 업종이 좀 우세한 모습으로 좀 가고 있고요. 우선 건설 업종이 오늘 좀 상승폭을 좀 크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난광토건이 11.79%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일성건설이 지금 3.11% 그리고 현대건설이 3.02%의 상승세로 보여주는 점이 특징적인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GS건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1.78%의 상승세로 보여주면서 오늘 건설 업종이 유가 상승과 함께 상승폭을 좀 갖고 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우선은 GS건설 같은 경우에도 아시겠지만은 이 플랜트보다는 주택 쪽에서의 방점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어서 이 정부의 어떤 주택 공급 발표에 대한 이슈에 가장 좀 크게 좀 민감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시멘트가 인상 여러 가지 건설주들이 우호적인 상황은 아닌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저가 매수세가 더 많이 들어오는 걸로 좀 판단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통신업종 같은 경우에도 오늘 장초반은 좋습니다. SK텔레콤이 1.13% 그리고 이 KT가 1.05%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우선 지금 현재 SK텔레콤에 대한 시장에서 평가는 많이 좋죠. 우선 이동 전화수의 증가로 인해서 이 5G 이 창출 능력이 SK텔레콤이 뒤늦게 좀 힘을 발휘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은 약간의 시장에 대한 부분은 좀 다운됐지만 메타버스나 이런 클라우드 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SK텔레콤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 KT가 지금 1.05% LGU 플러스가 0.4%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보험업종 같은 경우에도 0.18%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메리츠화재가 0.81%, DB손해보험이 0.31%, 삼성화재가 0.24%, 동양생명이 0.18%, 삼성생명이 0.16%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업종을 볼까요? 코스닥 업종 같은 경우에는 좀 낙폭을 키우면서 상승하는 업종보다는 하락하는 업종이 대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나마 상승폭을 키우는 업종이 금속 업종입니다. 성광밴드가 지금 현재 이 8.91%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이 어제 실적을 좀 발표했죠. 2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흑자 전환하는 실적 발표하면서 어제 이어서 오늘 같은 경우도 성광밴드의 상승세를 지금 가져가고 있는데 역시 올해 같은 경우도 LNG 같은 이런 에너지 쪽에서 이 인프라 투자에 대한 부분을 이 성광밴드 같은 경우는 그대로 실적으로 좀 반영이 되고 됐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추후에 본다고 하더라도 이 하반기 때 실적에 대한 추정치는 계속 높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태광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10.2%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이로코리아도 4.47%, 제로특수강이 2.53%, 제이스콜린스가 1.49%, 제일테크노스가 1.34%의 상승세를 보여주는 점이 특징적인 상황이고, 그다음에 앞서서
이 코스피에서 건설 업종에 오는 상승세가 눈에 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중소형 건설사들도 오늘 좀 그나마 좀 선전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3일기록공사가 14.99%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아마토건 6.64%, KH건설 3.07%, 서한 1.75%, 대명에너지가 1.61%, 동신건설 1.57% 상승세로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볼까요? 지금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 기업을 본다고 한다면 앞서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 반도체 업종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있는 상태인데,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 기업들 중에서는 이제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좀 하락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마이너스 2%, LG에너솔루션이 마이너스 0.33%, SK하이닉스가 마이너스 3.15%의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SK하이닉스의 하락폭이 좀 크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그다음에 삼성바이오로스가 1.89% 상승세, LG화학이 0.3% 하락세, 웨이버가 1.32% 하락세, 삼성 SDI가 0.81%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차 0.26%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1위부터 30위까지 기업들 중에서 변동성이 좀 가장 좀 크게 나타나는 거의 현대중공업을 볼 수 있겠는데요. 3.73%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오늘 조선주 전체적으로도 좀 상승 출발하는 모습을 좀 나타내주고 있고, 우선 우리나라 조선 업체들 7월달에 본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에서 선박 수주의 절반을 휩쓸었어요. 하지만 주가 부분이 그렇게 지금 실적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관심을 좀 못 받는 게 사실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아시겠지만은 이제 조선 업종의 수주는 이 실적으로 잡히는 부분을 최소 1년 반, 그리고 최대 2, 3년 걸리기 때문에 7월 달에 또 상반기 때의 이런 수주 부분은 내년 하반기 이후로는 실적 크게 잡힐 것으로 판단되고 있어서 우선 저가 매수 관점으로도 한번 활용해도 이 조선 업종을 조금 담아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코스다 기업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본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세트로메트케어가 0.13% 하락세, 에코프로비엠이 1.05% 하락세, LNF가 1.27% 하락세, 그리고 HLB가 0.3%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카카오게이지가 0.68% 하락세, 서러비스가 1.47% 하락세, 세트리온제약이 0.33% 상승세, 그리고 알테오존이 1.57%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1위부터 30위까지 기업들 중에서는 대부분 기업들이 지금 하락세를 보여지면서 좀 고전을 면치 못하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이 변동성이 크게 나오는 기업도 많이 없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2%대 이상의 상승세를 보여주는 종목은 거의 없고, 오히려 하락하는 종목들 중에서는 지금 LS 세미콘, 그리고 아프리카 TV, 그리고 GC셋, 여러 가지 봤을 때도 약간 쉬어가는 모습이 좀 종목들에선 나와주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특별히 어떤 테마나 종목들이 특징적으로 움직인다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 시장인데요. 이런 시장 속에서도 차장님께서 잡아주시는 특징적인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을 저희가 보는 게 좋을까요? 네, 근데 오늘 CPI 지수가 발표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매수는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종목들을 본다고 한다면, 약간의 어제 상승세를 보여주어서 오늘 약간 좀 차익에 대한 분위기도 있을 수 있겠는데, 하지만은 좀 굳이 잘 가도 덴티움은 역시 가는 종목은 가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역시 실적 발표 이후에 또 임플란트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 쪽에서의 그런 우려감을 좀 말끔히 씻어내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나라 임플란트 시장에 대한 수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덴티움의 실적으로 봐도 확인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신고가를 기록했다는 거에서 부담은 갖지 말고, 신고가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매주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덴티움이나 이런 좀 신고가의 실적을 기반한 기업들에 대한 종목들을 오늘 매수보다도 좀 공부하는 관점에서 종목을 추리는 작업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됩니다.
네,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적극적으로 매수하기보다는 시장을 좀 잘 이해할 수 있는 공부 차원에서 덴티움 같이 이틀째 좀 강세를 띠고 있는 종목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 다울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웅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장에 대한 매매 시그널 이어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 리드온의 임상현 파트너 화상 연결합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뉴욕 증시에 이어서 우리 증시도 오늘 좀 약세를 띠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CPI 지수 발표를 좀 앞두고 관망세가 짙을 것 같은데요. 시장에 대한 뷰와 더불어서 매매 시그널 좀 잡아주시죠. 예, 현재 CPI 발표를 좀 앞두고 좀 있는 어떤 상황이 좀 해당이 된다, 현재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이제 기업에 대한 실적 악화, 이 부분들이 약간 중요한 어떤 쉬어가는 키포인트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엔비디아 실적 전망 하향, 그 다음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분기 매출 예상치 달성을 못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기업 실적 악화 모습이 좀 해당이 되고요. 다만 현재 전체 큰 흐름상으로 보면은 현재 CPI 부분들이 현재 이번에는 조금 현재 둔화되는 모습이 나와줄 수 있다 하는 어떤 전망들이 있기 때문에 상승 추세는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나름대로 좀 전망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코스닥 지수를 간단하게 체크를 해보면 오늘 같은 경우는 소폭 약세를 보여주고 있지만은 5일선을 따라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그 상황이 좀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차트의 어떤 그 길적 분석을 좀 해본다면은, 최근에 이제 계속해서 제가 이제 주장을 좀 했던 부분들이, 전체 어떤 그 내용상으로 보면은 이 급락에 대한 다중바닥을 보이고, 이제 저점에서 보면은 거의 한 달을 올라왔고요. 그래서 월 사이클이 좀 상승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한 달 추가 상승이 최소한 2달째 이어지기 때문에 2주에서 3주까지는 올라준다. 저희 이제 표시된 부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20일, 13일, 13대 8이죠. 이런 부분들이 나와줄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는 골든 크로스가 나와주고 주가 슈팅되고 조정을 보이는 이런 구조로 이제 보고 있고요. 물론 지수 부분들은 목표치는 2,550 또는 2,618 이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추세적 상승이 계속해서 나와줄 수 있다. 저는 계속해서 주장을 좀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전체 큰 시나리오를 보면은 8월 말 빨리 끝나면 8월 말에 해당이 되고요. 약간 늦어지면은 현재 추석 때까지 현재 상승을 좀 해주다가 추석 직전에 조정을 보이다가 다시 한번 추석 이후에 다시 한번 이제 상승으로 가는 그런 큰 그림을 약간 그릴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2618포인트 한번 주목을 좀 중요한 키포인트이기 때문에 약간 주목을 좀 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다음에 거래소 코스닥 지수 오늘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의 흐름들을 좀 살펴보면은 오늘 일동제약 부분들이 호재를 이제 바탕으로 해서 보면은 그 먹는 코로나 치료제, 그다음에 FDA 이제 치료제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FDA에서 임상약을 달라 하는 그런 내용, 긴급 패스트트랙 가능성들 언급하면서 일동제약이 이제 크게 올랐고요. 물론 이제 다른 호재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항암제 관련된 호재를 바탕으로 해서 일동제약이 좀 올랐던 상황이 되는데 이것과 비슷하게 현재 그 상승을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8월 9일 날 현재 그 서류 제출 마감이 되고 있는 한국 BNC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터닝 포인트 나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긴급 승에 대한 서류 제출 마감이 현재 한국 시간 현재 8월 9일이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뉴스로 좀 현재 화제가 좀 어느 정도 오늘 중으로 나와줄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주목을 좀 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한번 좀 체크를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좀 되고요.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제 시장을 바라보신 게 좀 중요할 걸로 좀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의 이제 흐름에서 이제 잠깐 보면은 오늘 이제 삼부토건이 오늘 상승을 좀 해주고 있고요. 물론 이제 삼부토건뿐만 아니라 난강토건, 그다음에 남아토건 이런 종목군들이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250만 원 관련된 그런 호재 내용으로 바탕으로 해서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이제 삼부토건 같은 경우는 어제 제가 언급을 좀 드렸던 종목이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과거에 현재 그 인맥주로 윤 대통령에 관련된 인맥주로 이제 부상이 좀 된 종목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잘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6% 내외의 상승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소형 현재 그 건설 쪽 부분들 최근 이제 수혜 쪽하고 같이 수혜 복구하고 연결이 되면서 이쪽 관련된 종목군들이 약간 뭐 상승을 좀 해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약간 이제 보실 필요가 있는데 삼부토건하고 난강토건도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난강토건 보고 계시는 부분이죠. 오늘 뭐 단기 고점 뭐 같은데요. 아무튼 조정을 보이더라도 다시 한번 가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전기차 관련된 부분들이 두 번째는 약간 강세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에코텍 같은 경우에 차트적으로 좀 약간 좋기 때문에 약간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이 박스권 돌파를 이제 상승 삿바예요. 그다음에 음식자 도주형 윗골을 감싸는 양봉 이런 부분이 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뭐 슈팅 과정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호발 종목군의 리비안 관련된 종목의 어떤 흐름들인데 아무튼 2차 전지 쪽의 흐름들도 나름대로 뭐 차트 나름대로는 좋은 흐름들이 약간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주목을 좀 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쪽은 나름대로 뭐 전체 큰 흐름상으로 보면은 상당히 좀 좋게 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후발 쪽으로 약간 보셔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특징적인 움직임들이 전체 오늘 보면은 조선 기자재 쪽이 이제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선 기자재 쪽은 아무래도 현재 LNG선 관련된 부분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보온재 쪽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보온재 쪽에 좀 해당이 되는 부분들이 동성 화인텍, 그다음에 한국 카본 이게 이제 대표적이고 보온재가 아닌 일반 조선 기자재는 좀 약간 탄력이 약할 수 있기 때문에 두 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장기간에 형성이 됐던 이 박스권들이 이번에 이제 돌파가 좀 진행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지금 고점이 이제 사진 고점이죠. 이번에는 돌파를 좀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약간 흔들리다가 계속 가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생각이 되고요. 한국 카본도 그러고 현재 동성 화인텍도 마찬가지로 전체 이제 큰 흐름상으로 보면은 굉장히 많이 그 박스권이 해당이 되는데 이 박스권을 이번에는 좀 약간 돌파를 좀 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 또 개인적으로는 차트적으로 괜찮은 부분들이 이제 SDS 엔진하고 SDS 중공업 관련된 종목군들이 약간 탄력이 좀 기대를 좀 해볼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자, SDS 중공업은 이쪽 이 방산하고도 연결이 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저평가된 요소를 가지고 있고요. SDS 중공업 같은 경우는 전체 여기서 2단 하락에 2중 바닥 그리고 이 박스권을 이제 돌파를 하려는 그런 양상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SDS 중공업을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약간 이제 보실 필요가 있다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어제 제가 언급했던 종목군 중에 CJ 바이오 사이언스를 제가 언급을 좀 했죠. 그래서 당일날 이제 정가 기준으로 보면 9% 정도 올랐고 오늘도 눌림목의 운봉에 좀 해당이 되는데 그 전체
큰 흐름상으로 보면은 현재 어제 마이크로 바이오메드 흐름들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좀 그 제약 바이오 섹터에서 현재 뉴페이스의 어떤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 바이옴이 좀 살아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CJ 바이오 사이언스가 비록 오늘 눌림목 연봉이 되지만은 어제 양봉에 대한 중심 정도 조정을 보인 다음에 다시 한번 갈 수 있기 때문에 CJ 바이오 사이언스 한번 지속적으로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임상현 파트너와 종목 이야기 더 자세하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노란톡 열어두고 있을 테니까요. 문자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드온의 임상현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종목별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보증권 여의도금융센터 윤여민 FP님 다시 모셨습니다. FP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시장 흘러가는 걸 좀 보니까요. 네. 사실 시장 자체는 약세지만 저희는 좀 속으로 방송 시작하기 전부터 좀 놀랬던 게 네. 우리 FP님께서 이 프로그램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던 섹터분들이 지금 다 강세를 좀 띠고 있습니다. 마음이 바쁘니까 바로 좀 하나씩 볼게요. 네, 조선부터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가네요. 일단은 이제 조선 지금 현대 미포조선이 대장주로서 지금 신고가를 좀 뚫어내고 있는 상황이죠. 네. 뚫어내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이제 섹터가 흔히 얘기해서 좀 대시세가 나오려면 우리가 말하는 2, 3등주가 아니라 대형주 1등주가 가야지만 그 밑에서 있는 좀 중소형주들이 같이 따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지금 밑에 있는 종목들 지금 조선 기자재로 좀 몇 번 말씀을 드렸었던 네. 이제 뭐 한국 카본도 지금 이제 거의 지금 이제 전고점에 다가가는 모습 보이고 있죠. 지금 6월 27일 날 기록했던 15,350원에 지금 거의 접근한 모습. 그래서 오늘 한국 카본이 좀 상당히 지금 그 미포조선을 따라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같은 본행제 쪽에 있는 이제 동성 화이텍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만 여전히 박스권에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저는 이제 현대 미포조선이 지금 이제 많이 가면 갈수록 이제 박수를 쳐줘야 되는 상황이죠. 그쵸, 그리고 그쵸. 이제 조선 기자재가 이제 더 날아갈 수 있다는 어떤 그러한 좀 발판이 될 것 같은데 일단 한국카본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을 때 이미 좀 저점에서 많이 올라왔던 부분들 이런 부분 통해서 일단은 한국카본 같은 경우는 좀 이제 보유하신 분들의 영역 그리고 이제 이자는 혹시 이제 조선기자재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네. 오히려 이등주인 좀 종성 화이텍에 대한 부분 관심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조선 섹터는 저희가 조용할 때부터 계속 언급을 드렸던 네. 섹터였습니다. 그때도 똑같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1등주가 잘 가준다면 그 뒤에 중소형주들 잘 따라서 가줄 수 있을 것이다. 한국카본과 동성화인텍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특히 한국카본 같은 경우는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오늘 또 강세 섹터 중에서 또 이 2차 전지도 있고요.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쪽 봐야 될 것 같은데 저희 신재생 에너지 관련돼서도 이야기를 꾸준히 하지 않았습니까? 예, 제가 이제 사실 태양광보다는 좀 풍력 얘기를 좀 많이 맞아요. 했죠. 그리고 일단은 그 PPP 법안에 관련된 부분들, 물론 지금은 좀 폐기가 되고 이제 뭐 인플레이션 법안으로 이름이 좀 바뀌긴 했습니다만 네. 이와 관련돼서 제가 이제 3강 M&T 좀 말씀을 드렸는데 3강 M&T도 오늘 지금 신고가를 쓰는 모습이 좀 보여줬습니다. 지금 와. 양봉이 한 7, 8개가 지금 계속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네. 아마 제가 언급드렸을 때가 아마 2만 원대 초반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는데 현재 거의 수익률이 네. 30% 이상 지금 이제 수익률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사실 이제 이 3강 M&T 같은 경우는 정말 2년 정도를 거의 2만 원대 초반에서 너무 지루하게 지금 박스권을 장세를 그렸죠. 지금 2020년 한 여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거의 2년간을 쭉 이제 어떻게 보면 형성을 하다가 이제 좀 박스권을 좀 뚫어내면서 신고가를 강하게 돌아가는 모습들. 그래서 제가 이제 3강 M&T 같은 경우 뭐 SK 편입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모멘텀을 말씀을 드렸고 다만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미국향으로 좀 강력하게 좀 가장 셌던 게 이제 동국 SNC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뭐 동국 SNC 같은 경우는 한번 시세를 내고 좀 약간 차익 실현에 나온 모습들 그다음에 3강 M&T 같은 경우도 신고가를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이제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오히려 이제 트레이딩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시스 베어링이 약간 좀 테마성처럼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좀 정고점을 뚫어내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서 봤을 때
좀 트레이딩 영역으로 좀 분명히 적합한 종목이 아닌가라는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신재생 에너지 관련돼서는 꾸준히 다른 영역들도 말씀을 드렸지만 풍력 위주로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강합니다. 네. 관련돼서 움직였던 종목들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있는데요. 바닥에서 저희가 이야기를 좀 해드렸을 때 같이 공략을 하셨으면 지금 이런 시장 속에서 30% 가까이 수익률을 챙겨가실 수 있었다는 점까지 네, 저는 옆에서 들었는데도 왜 공략을 하지 못했는지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앞으로도 이 프로 통해서 종목을 계속 말씀드릴 테니까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들도 좀 시동이 걸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이제 그 성일하이텍 관련돼서 이제 네. 상장 나오기 전에 네. 폐배터리 관련주로 해서 종목을 아예 찍어드렸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코스모화, 그다음에 에코프로를 2개를 찍어드렸는데 네. 지금 2개 다 지금 이제 솔직히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워낙 좀 큰 종목이고 그러니까요. 자회사가 많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시가총액 10위 안으로 들어오면서 지금 12만 원대 이상의 좀 퍼포먼스를 좀 강력하게 보이고 네. 있죠. 근데 다만 이제 에코프로는 다음 주쯤에 아마 12 전환 물량이 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으로 보유하실 것이 아니라면 네. 이제는 조금씩은 차익 실현을 좀 해서 분명히 챙겨둬야 한다는 점 분명히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지금 코스모화 같은 경우는 사실은 거의 이제 제 주변에 이제 폐배터리 관련돼서 얘기했을 때 좀 코스모화학은 좀 얘기를 좀 안 하셨던 분들이 좀 많으셨는데 제가 좀 많이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네. 그때 아마 15,000원에서 17,000원대 사이에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이것도 지금 한 20% 이상 와. 지금 수익률이 나면서 오늘도 또 신고가를 찍는 그래서 그러니까요. 오늘 신고가 찍는 종목이 한 2, 3종목 있죠. 그래서 좀 지수가 지금 0.67%, 0.74% 좀 눌리고 있는 상황에서 확실히 좀 화려한 종목 장세가 나오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코스모학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신고가를 좀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수익 극대화 관점도 좋겠습니다만 일단은 어느 정도 비중을 좀 이제 좀 덜어내시면서 수익을 좀 확실히 확보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들 확실히 이제 좀 시장에서 개화를 하고 있습니다만 2차 전지에서 빠르게 좀 순환매가 들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보유하셨던 분들 수익 실현하시고 다른 2차 전지 쪽으로 좀 눈을 돌리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종목 같은 경우도 뭐 다음 시간에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때도 진짜 이 폐배터리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실 때는 폐배터리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관심을 받지 않았을 때였어요. 네. 에코프로랑 코스모화학 이야기하실 때만 하더라도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저도 너무 무거운 종목이라서 그냥 네. 그렇군요 하고 이제 참고용으로 넘겼었는데 예, 여러분들 이렇습니다. 저희 FP님이 나오실 때 이 프로그램에서 말씀해주시는 종목들은 꼭 챙겨가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요. 시장 전반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섹터군들 살펴봤습니다. 근데 또 시장 전체적으로 수급을 보면 양시장에서 외국인들은 오늘은 또 매도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오후장까지 저희 어떤 전략을 좀 끌고 가는 게 유효해 보입니까? 확실히 이제 환율이 다시 올라가고 있죠. 지금 이제 1,310원까지 좀 환율이 좀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외국인이 뭐 풋옵션 조금 사는 거 빼고는 전 지금 시장에서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도 코스피에서는 기관이 조금은 좀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양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장 자체가 지금 이제 좀 약세로 좀 시작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전일 또 뭐 엔비디아부터 시작해서 이제 마이크론 같이 지금 대부분 좀 반도체 업체들이 지금 가이던스를 다 하향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확실히 반도체 섹터의 어떤 약세는 좀 지수가 많이 흔들리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장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CPI 좀 기다리고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내일도 옵션 만기일 때문에 네. 이런 포지션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계속 이제 7월 19일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수 자체는 1% 내에서 등락을 좀 거듭하고 있는 상황. 결국에 이제 숫자에 대한 부분들, 수급에 관련된 부분을 통해서 종목을 찍어내는 능력이 더욱더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과 관련돼서는 역시나 내일 여러 가지 이벤트를 앞두고 관망세가 짙은 가운데 양시장에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장전에 저희 반도체와 관련된 이슈는 짚어드렸는데 삼성전자 1.67%, SK 하이닉스는 현재
현재 3%대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시장과 더불어 오후장까지 이야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반도체 이외에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장 대비 이제는 종목을 좀 세밀하게 잘 타겟팅하는 게 중요한 시장인 네. 것 같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 FP님과 함께 종목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말씀드렸고 수익률도 좋다는 점까지 다시 한번 짚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에 대한 이야기까지 모두 나눠봤네요. 지금까지 교보증권 여의도금융센터 윤여민 FP님과 함께했습니다. FP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시장과 관련돼서 전문가님들과 함께 매매 시그널 잡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73%, 코스닥도 공교롭게 하락폭이 같네요. 0.73% 정도 양시장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 약세를 띠고 있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전문가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남 업사부님과 화상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사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프리카TV의 업사부 김성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업사부님과 함께 또 힘차게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할 텐데요. 업사부님, 지금 시장 여러 가지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앞서 쭉 이 얘기를 좀 나눴는데 시장 풀이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네, 뭐 사실 어떻게 보면 뭐 이런저런 이제 이슈들, 특히 반도체 이슈들이 연 이틀 이렇게 나오면서 시장을 찍어 누르고는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 좀 많이 올랐죠. 7월 한 달간 그리고 8월 초에 이어져서까지 상승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조정이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뭐 일단은 오늘 밤에 발표가 되는 미국 증시가 이제 물가 발표 지수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CPI.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관망세가 나타난 상황이었는데 지금 엔비디아에 이어서 마이크론까지 가이던스 하향 조정을 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한 4%대까지 좀 크게 밀려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혹은 반도체 업종이 좋을까 그렇지 않을까를 생각할 때는 밤사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어느 정도 수준을 끝났는가를 확인하신 것도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오늘 삼성전자 특히 SK하이닉스가 3%대 하락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보시면은 우리 마켓파워 온도계 보시면 대형주가 22도, 코스닥이 17도로 대형주부터 중형주, 소형주 다 안 좋은데 그 중에서도 코스닥 쪽이 더 안 좋기 때문에 지금 빠질 때는 쉽게 빠지고 올라올 때는 좀 더 어려운 그런 상황이 연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급도 이제 변화가 생긴다면 모르겠지만 현재 위쪽에는 프로그램 차익 매매가 지금 매도세로 이어지고 있고 비차익 쪽도 매도였다가 최근에 좀 전 직전부터 매도가 좀 멈춰 있는 상태이죠. 그래서 그나마 선물 지수가 매도가 잠깐 멈췄습니다. 코스피 정도는 조금 멈추고 코스닥은 아직 조금 더 봐야 되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급도 아직까지는 도와주지 않고 다만 이 방송 연결하는 지금 9시 반에서 40분 요 사이에 변화가 생기는 경우가 많으니까 어쨌든 요 수급이 이따가 또 바뀌는가를 한번 살펴보고 특히 내일이 만기 날이잖아요. 내일 옵션 만기인데 그 만기 날 같은 경우는요 차익 거래가 중요합니다. 차익이 조금 시장에서 분위기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고 만기 날이 아닌 날은 비차익 쪽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의도를 좀 파악할 수도 있고 코스피의 움직임과 외국인들의 수급과 이러한 것들이 겹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만기 날이 아닌 날들은 비차익 쪽을 보고 흐름을 파악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미국 시장 차트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계속해서 매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면서 추적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그렇죠? 그동안 이렇게 추세대를 가지고 우상향해서 올라가던 것이 추세 상단을 돌파를 했고 120선도 돌파를 했고 근데 여기서 추세 이제 그 한 단계를 올려서 봐야 되는 구간 돌파했기 때문에 그 구간이 다시 내려와 버렸어요. 그렇죠? 다시 내려왔고 그 다음에 대신에 122동평균선은 지켜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밤 참 중요하죠. CPI 발표를 하고 이게 상단의 지수대로 그러니까 추세대를 이렇게 위에 만드는 이 추세대로 복귀를 한다면 우리는 나스닥의 목표치를 좀 더 위에 13,500포인트 정도로 높여서 봐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아요. CPI 발표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일단은 지난번 9.1보다는 낮을 거야라고 많이들 예상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8.9, 뭐 8.8 이런 식으로 좀 높게 나온다면 이거 생각보다 너무 그렇지 않은데 막 이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망감이 나올 수도 있고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인플레 자체가 지금 완전히 해결되는 부분들이 아닌지 잠깐 낮아지는 정도 부분들이라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내려오게 된다라면 다시 요 추세 하단 이렇게 연장해서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간단하게 보면 62동 평균선 정도 그 정도까지 나스닥이 조금 조정을 받을 수 있어라고 판단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그쪽 왼쪽이 코스피 오른쪽이 코스닥입니다. 여기서 그러면 이제 우리도 이제 이 아래 지금 5일선 정도는 이탈했어라고 좀 인정해야 될 것 같고요. 살짝 현금 확보 조금 해주고 그 다음에 61동 평균선 자리를 이탈할 때 조금 더 2차적으로 현금을 확보해 놓으면 그 이상의 흔들기를 좀 더 한다 하더라도 20선 또 지지받을 만한 자리 있고 또 아래쪽에 지지받을 만한 자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이제 저가 매수를 한 번 정도 해보는 그런 액션을 취할 수 있도록 항상 우리가 올라가는 시장에서는 문제가 없죠. 근데 이제 떨어지는 시장에서 문제인데 떨어지는 시장에서 문제인 것도 현금이 많은 사람은 문제 없습니다. 더 떨어져라. 더 떨어지면 내가 더 싸게 살 거야. 왕창 사야지. 이런 생각을 하죠. 우리는 입으로만 분석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매매를 해야 되는 사람, 투자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현금 비중에 대한 부분들을 자꾸 말씀을 드리고 진지하게 임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오늘 올라간 종목 대충 맞추고 올랐네 어쩌네 이런 정도가 아니라 현실적인 계좌 운영 자체의 움직임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꾸 올라갈수록은 현금 확보 부분들 이어나가고 또 올라갔다가 어느 정도 특정을 돌파해버리면 추가로 현금 확보하는 게 아니고 다시 내려올 때 이때 지지라인이 깨질 때 다시 현금 확보를 해야 됩니다. 또 어디까지 떨어질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만약에 떨어진다면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서도 어차피 매일매일 우리가 또 많은 훌륭한 또 전문가님들이 또 많이 얘기를 해주실 거니까 저점 매수 부분들은 그런 포인트에서 다시 잘 잡아가면 되지 않을까 또 생각됩니다. 한편으로 우리 바이든이 지금 자국 반도체 산업 육성법에 서명을 했는데 이게 옛날 미국이 일본을 길들이기 했던 양쪽깎이든 길들이기 했던 요 그림하고 조금은 흡사한 그림이 나올지도 몰라. 이번에는 일본의 타겟은 아니겠죠. 어쨌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그런 부분에서 미국이 할 수만 있다면 비메모리든 메모리든 모든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 1위 자리를 다 끌고 가고 싹쓸이 하는 그런 꿀꺽하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내고자 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우리가 자동차 산업들 우리 서프란타트의 지프에 생각을 해보면 자동차 1위 도요타, 2위 폭스바겐 그룹이었는데 그들이 무언가가 데이트에 빠지고 해서 참 많이 흔들렸던 것들을 기억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조금은 그런 함정에 빠질지도 모르니까 이게 그렇게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항상 우리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에이 설마 할 게 아니라 항상 의심을 하고 살얼음판 걷듯이 돌다리도 두들겨가는 그런 의심을 항상 합리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아직까지는 대단한 하락은 아닙니다. 어쨌든 오늘 CPI 발표하고 그 발표 이후에 움직임을 확인해서 방향을 정하자. 이제 만약에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현금 확보 하다가 저점을 잡아보려고 다시 노력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정도로 오늘 시황 얘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모든 종목들이 오를 때는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소중한 자금이 투자 자금으로 쓰이고 있는 만큼 이렇게 하락하는 장 속에서 현실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 알려드렸으니까요. 여러분들 업사부님의 시황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업사부님 특징적인 종목으로 혹시 보고 계시는 종목이나 섹터 있으십니까? 네, 자 이제 어제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들만 보셔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이 최근에 가장 특징적이었고, 그래서 이제 라면 관련주들, 이런 것들, 식품 관련주, 음식료주들이 어제도 좋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차트는 이제 삼양식품인데, 삼양식품이 얼마 내려오지도 않고 어제 또 강세로 또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잠깐 눌러주긴 합니다만 삼양식품, 오뚜기, 농심 이런 종목들 꾸준하게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호재라고 보면 이런 기업들, 음식료주들의 호재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가격 인상입니다. 라면 가격을 인상해버리는 경우 이 부분들이 어쩔 수 없이 지금 재료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밀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이런 식으로
가격 인상이 한 번 되게 되면은 그 이상 계속 재료값이 올라간다면 악재이지만 가격값이 이제 국제 곡물 가격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다시 호재적인 부분들 그리고 이제 만들어질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실적적인 부분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료주들은 꾸준하게 계속 보시자. 30분 더 내려오면 또 계속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다른 여러 가지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에너지만큼은, 그러니까 식량과 에너지만큼은 계속해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그러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던 게 한신기계였어요. 그죠? 원자력도 한 번은 움직임이 곧 나올 겁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그래서 말씀드린 이후로 꾸준하게 지금 다시 힘차게 올라가는데, 어제 그 한전 기술의 또 실적 발표가 나왔죠. 그래서 역시나 실적이 좋으면 가는구나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다라고 생각됩니다. 뭐 지금은 이제 바로 쫓아가기는 어렵겠지만 한전 기술, 두산 에너빌리티, 뭐 이제 이미 한신 기계 정도는 얘기를 드렸으니까 이런 종목군들이 어쨌든 저항대에 부닥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만 내려온다면 충분히 원자력 쪽으로도 공략은 가능할 것 같고요. 한 종목만 더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왔습니다. 그렇죠? 피해가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시 하수도 정비도 할 것이고 여러 가지 이제 재건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겠죠. 그 중에서도 농업이 또 어쨌든 문제가 될 수 있다면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오면 병충해 피해가 많이 일어나죠. 그러면 아무래도 비료 사용이나 농약 사용도 상당히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여러 가지들을 다시 비 피해 전의 상황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봐야 된다면 남해화학 같은 종목도 바닥에서 아직 많이 안 올라온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정도 힘을 쓸 수 있는 가능성들 높게 보고 11,000원 이상 한 번 정도 보고 대응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또 탑픽 종목으로 남해화학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오늘의 종목 남해화학까지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성남 업사부님과 함께했습니다. 업사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장중 매매 시그널 잡아봤습니다. 개장 상황 자세하게 전달해드린 만큼 여러분들 성공 투자에 도움되셨길 바라면서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